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장관 교체입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현미 전 장관이라고 네. 해야겠죠. 그 말들을 묶어서 보여드렸는데 현 장관이죠, 아직. 현 장관, 네. 네. 4개 부처 개각을 어제 단행했잖아요. 아무래도 김현미 장관 교체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과연 이제 경질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최장수 원년 멤버로 3년 5개월 동안 했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경질이 아니다 얘기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비서실장이나 심지어 경전할 수도 있다. 예, 총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기본적인 청와대 내부 평가는 나쁘다고 경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상 경질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 재임 기간 3년 5개월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그 성적표를 보면 특히나 부동산이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6.32%가 올랐고 전세가가 5.54%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전월세, 대란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질이다, 경질이 아니다. 사실 국토부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국토 문제 하면 부동산 문제, 건설 문제, SOC 문제, 또 교통 문제라든지 굉장히 전문성과 또 어떤 깊이가 요하는 문제예요. 네. 저는 김현미 장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데 사실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좋습니다. 또 추진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토교통부라는 게 단지 그것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또 이거에 대한 전문적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모든 문제를 김현미 장관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저는 이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다 짜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회수석 등등 하면서 이 부동산 방향을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거기에 그냥 집행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지금 집행부서인 이제 김현미 장관이 모든 책임을 떠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 출발부터 왜냐? 사실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집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본인도 부동산은 끝났다고 책을 썼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결과는 놓고 보면 부동산 끝난 사람한테 부동산을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정책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미 교체하려고 했죠. 예전에 최정호 전 후보자가 나왔는데 주택이 세 채 있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김현미 장관이 또 맡게 된 거죠. 물론 김현미 장관의 책임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김현미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정책 설정, 청와대 방향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에 새로 되신 후보자도 거의 김수현 정책실장의 그 정도 이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솔직히 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새 후보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이 이제 경북 어성 출신이고요. 주로 이제 김수현 수석하고 같이 세종대학에서 같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실제로 박은순 시장 캠프 팀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부연구원을 맡았고 그때 2000년도 초에 소위 이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 수요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수현 실장하고 거의 계를 같이 하는 예원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실제 이 정권의 본진이 제대로 장관으로 들어온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현실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SH공사 사장을 하고 연이어 또 뭐 학교에 있다가 LH공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주택난이라든지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로서는 예컨대 경실련이 비판하듯이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그러려면 LH기업과 SH기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일을 해왔던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겠냐의 문제.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한계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재 가장 큰 쟁점이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서울시와 예컨대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택지 공급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있어 왔다면 변창흠 장관이 만약 된다면 실제로 서울시와 협력이 좀 더 부드럽게 되고 좀 더 어떤 말하자면 주문형, 집약형 정책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주택 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는 어느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기가 있고 또 하강기가 있기 그렇다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을 저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제일 낫다.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앞에 두 정부는 좀 쉬운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더 부동산 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이제 변 후보자로 정권이 변경이 되면 좀 기대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와 관련된 이제 주택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예. 김현미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장 전문가랄지 대부분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얘기가 공급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현 정부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굉장히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시장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한번 재조명해봤더니 이건 김현미 장관보다도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분의 어떤 철학과 원칙은 뭐냐면 규제와 조세를 늘린다는 원칙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사실은 너무나 규제를 하고 조세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하면은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아까 뭐 국회랄지 이런 데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좀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앞으로 공급을 더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세금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또는 특히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걸 잡아야 한다 그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오히려 국토부 장관을 하면 앞으로 부동산은 잡힌다는 것은 더욱더 기대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 과거 인터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 또 지난 9월에는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심리적 우려다. 저희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임대차 3법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것이 하면 뭐 무슨 백약이 될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오히려 전셋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총량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죠. 그러나 사고자 하는 사람 또 수요자와 특정 세대에 맞는 맞춤형 공급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분이 사실은 도시재생 전문가예요.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하고 또 거리가 멀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과연 어떤 큰 틀에서 이 정부 안에서의 정책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김현미 장관에 대한 평가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성향의 장관으로 교체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개각을 두고 부동산 이슈 전환을 위한 면피용 개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김현미 장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홍 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관련해 논란이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매매 시장은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11월 중 전세 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네. 뭐 결국은 이제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 말을 줄을 끄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아, 세상에 부총리의 말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줄을 끄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자꾸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 다른 현상으로 가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매수 심리의 진정세가 주춤하다. 이거 보면 언뜻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좀 안정되어 간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정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니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이 장관들이나 부총리가 정말 국민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속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로 왜 솔직하지 못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 정부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좀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결국 이제 저 장관 이번에 그만두게 했는데 새로 들어온 장관은 더 확신이 생각이 가진 사람을 앉혀버렸어요. 그럼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제 자체 보면 좋지 않다는 게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본인도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본인도 한계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바꿔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앞에는 한계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또 대통령 앞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한계라는 사람을 계속 자리에 앉혀두고 있으면 이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인사라는 게 국정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갈 시간에 중요한 지표인데 예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인사를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김 변호사님 실제로 야당에서는 어제 개각을 두고 5기 개각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좀 살펴보면 부정평가가 51%로 취임 후 최저치예요. 긍정평가가. 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을 뭐 쭉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좀 생각이 나요. 박근혜 정부 때 40%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40%가 깨졌을 때 저도 방송에 나와서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면 이게 다시 40% 위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정권의 말기에 가면.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이 긍정률에 부정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각을 보면 김현미 장관에 대한 경질이 아니다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임, 변창흠 후보자를 딱 보면 사실은 규제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전보다도 훨씬 더 규제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지율에 있어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 대립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법무부 차관을 약간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또 실마리가 안 보일 것 같고 또 하나 또 제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게는 안 미치지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됐다고 봅니다. 코로나의 K방역과 관련돼서 현 정부가 굉장히 많은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도 지지를 엄청 받았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이 코로나 환자가 사실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측면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40% 위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의 뭐 의구심이 드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조금 전 본 대통령 지지율에서 39%로 긍정평가는 최저치 나타냈고 부정평가가 51%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여론조사인데 정권 교체론이 44%, 정권 유지론이 41%로 정권 교체론이 오히려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앞섰다기보다는 굉장히 정권 교체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정권 유지론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추이를 김영주 의원님이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8월 달에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 상당히 정권 교체론이 올랐다가 다시 주춤하게 안정세로 했다가 지금 8월 달에 부동산 영향이 네, 컸겠죠. 예. 부동산 영향도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 다시 이번에 오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와 같은 추세가 다시 발발했다는 것은 이전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말하자면 윤석열과 추 장관의 문제도 있고 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호남, 진보 이런 쪽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상대적으로 또 의외로 또 다른 변수,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이 대망론이 생기면서 충청도 표가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론의 힘을 실어주고 또 개각에 아직까지 여론이 반영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변화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또 소통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여당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한다는 측면도 가세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